민호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한옥마을에서 태어났다. 마을은 현대적인 건물과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만큼 고요하고 옛날의 정취가 남아있었다. 민호의 집은 마을 끝자락, 작은 연못 옆에 위치해 있었고 집 앞에는 오래된 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민호는 어릴 적부터 그 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며 세상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였다. 민호의 아버지, 도훈은 엄격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집을 나서고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도훈은 민호에게 항상 규칙을 지켜라, 성실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호는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다. 그는 책을 읽고 연못에 앉아 물고기를 관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이러한 민호의 성향은 종종 아버지와의 갈등을 낳았다. 민호는 학교에서도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가 많지 않았다. 그는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동안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곤 했다. 민호의 유일한 친구는 같은 반의 수진이었다. 수진은 밝고 활발하며 민호와는 달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졌지만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민호는 마을 근처 산책길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낡고 표지는 해졌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일기장은 30년 전 민호의 아버지가 같은 나이였을 때 쓴 것이었다. 민호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일기 속의 도훈은 지금의 아버지와는 달리 자유롭고 모험심이 넘쳤다. 그는 친구들과 몰래 강가에 가서 물장난을 치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곤 했다. 민호는 점점 일기에 몰입하며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되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느끼는 답답함과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민호는 아버지가 왜 지금처럼 엄격해졌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아버지에게 일기장을 보여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쉽사리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도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시에 집에 돌아왔고 민호는 저녁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관찰했다. 도훈은 민호가 무언가 고민하는 눈치임을 알아차리고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오늘 하루 어땠니? 라고 물었다.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어릴 적에는 자유로운 아이였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훈은 순간 멈칫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고 민호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응, 나도 어릴 적에는 너처럼 자유롭고 호기심 많던 아이였단다. 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지 않았고 나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규칙을 배웠어. 민호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가 단순히 엄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상처 때문에 그렇게 변했다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와 자신 사이의 거리감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다시 일기장을 꺼내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읽으며 상상에 잠겼다. 그는 아버지가 했던 모험과 자유로움을 떠올리며 자신도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동시에 민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조금씩 다가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일기장을 통해 아버지와의 소통 방법을 배워나갔다. 그는 단순히 아버지의 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했다. 민호의 변화는 조금씩 도훈에게도 전해졌다. 도훈은 아들의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호기심과 감정을 발견하며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민호를 대하기 시작했다. 민호와 도훈 사이에 첫 번째 작은 다리가 놓이는 순간이었다. 둘은 여전히 서로 다른 성격과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민호는 아버지와 자신이 공통적으로 가진 감정을 발견하며 미래에 있을 더 큰 갈등과 도전을 대비할 준비를 조금씩 갖추게 되었다. 그렇게 민호의 어린 시절은 일기장과 함께 아버지의 과거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그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 어린 소년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아버지와 소통하려는 소년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민호는 아버지와의 첫 번째 이해의 순간 이후에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질문과 갈등이 남아 있었다. 학교에서의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겹쳐져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수지는 그런 민호를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민호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다. 어느 날 학교에서 민호는 미술 시간에 특별 과제를 받았다. 주제는 나의 미래였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장래 희망을 단순하게 적었지만 민호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망설였다. 그는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일기와 자신의 호기심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이 감추어둔 꿈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민호는 그림 속에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그리기로 했다. 그림 속에서 두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미술 선생님은 학생들의 작품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민호의 그림을 본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말했다. 민호야, 내 그림에서 많은 이야기가 느껴지네.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이야기를 그렸구나. 민호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조금씩 대화를 시도했다. 아버지,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어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아버지가 어릴 적에 했던 모험을 그렸어요. 도우는 잠시 그림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정말 흥미롭구나. 내 마음속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다니. 민호는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듯한 미소를 보이며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호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새로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문제가 마을 전체에 논란을 일으켰다. 마을 사람들은 개발로 인해 전통 한옥이 사라지고 조용했던 마을이 붐비게 될 것을 우려했다. 도훈도 마을 주민회의에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했지만 민호는 아버지의 엄격한 태도와 현실적인 접근 방식에 반발심을 느꼈다. 민호는 자신의 방식대로 마을의 자연과 전통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민호는 수진과 함께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작은 캠페인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민호는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의 갈등도 깊어졌다. 도훈은 민호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이상만 좇는다고 생각했고 민호는 아버지가 지나치게 권위적이라고 느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마을을 지키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규칙만 따르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전통과 자연을 지키고 싶어요. 도훈은 처음에는 화를 내며 너는 아직 세상을 제대로 몰라 라고 말했지만 민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도훈은 자신이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을 떠올렸다. 다음 날 도훈은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내 마음을 존중해야겠구나. 하지만 세상에는 이상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도 있어. 우리 둘 다 배우면서 조금씩 조화를 찾아보자.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놀랐지만 동시에 희망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서로의 관점을 조금씩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민호와 수지는 마을 보존 캠페인을 준비하며 점점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했다. 그 과정에서 민호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수지는 그런 민호를 보며 자랑스러워했고 민호는 점점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회사의 대표는 마을 주민들을 압박하며 개발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주민들은 분노했고 민호와 수지는 자신들의 노력이 충분치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민호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도훈 역시 회사와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의견 충돌은 계속되었다. 한편 민호는 학교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마을의 전통과 자연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발표했다. 민호의 열정과 진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진을 비롯한 친구들은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발표 후 민호는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는 눈빛을 느꼈다.
도훈은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민호와 도훈은 오랜만에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믿는 것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도훈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호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버지 마음이 놓이구나.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함께 방법을 찾자. 민호는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도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정한 용기와 책임감을 배우기 시작했다. 동시에 마을 보존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호와 도훈, 두 세대는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의 반발과 민호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주민들을 압박했고, 일부 주민들은 더 이상 싸움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포기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수지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민호야, 우리가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끝까지 싸워야 해. 민호는 수진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다. 민호는 학교에서 배운 논리적 표현과 설득 방법을 동원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은 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아파트 개발로 인해 사라질 마을의 역사와 자연환경, 어린 시절 추억까지 이야기하며 주민들에게 감정을 자극했다. 민호의 열정과 진정성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분노와 공감이 섞인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갈등은 가족 내에서도 최고조에 달했다. 도훈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를 강조하며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회사와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호야, 이상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접근해야 해.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반박했다. 아버지, 현실을 위해 마을과 우리의 기억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누가 지킬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고집하며 큰 목소리로 논쟁했다. 논쟁 끝에 민호는 독단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진과 함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회사 측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민호는 학교 친구들과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하며 마을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민호의 용기와 행동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그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민호와 주민들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미묘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부 주민들은 두려움 때문에 민호의 캠페인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민호는 좌절감에 휩싸였지만 수진과 아버지의 격려를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도 가족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민호와 도훈은 회사 대표와 직접 만나 대화를 시도했다. 민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마을 보존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도훈은 아들의 용기와 성숙함에 놀랐고 동시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회사 대표는 처음에는 무시하는 듯했지만 민호의 진정성과 주민들의 결집된 힘을 느끼며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버지와 산책하며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 오늘 제가 느낀 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훈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호야,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버지에게도 큰 배움이구나. 내가 나를 가르쳐주고 있구나.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하며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아파트 건설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민호와 주민들은 마지막 대책으로 마을 보존을 위한 공개 청문회를 신청했다. 청문회에서 민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마을의 가치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는 과거의 추억, 마을의 문화적 의미, 자연 환경의 중요성까지 조목조목 설명하며 감정과 논리를 동시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청문회를 지켜보던 도훈은 아들의 성장과 변화에 감탄했다. 그는 민호가 단순히 감정적일 뿐인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모했음을 깨달았다. 청문회가 끝난 후
일부 회사 관계자들은 민호와 주민들의 진심과 논리적인 설득력에 영향을 받아 마을 보존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다. 청문회 이후 민호와 수진, 그리고 주민들은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의 도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감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의 현실적인 조언과 지지 덕분에 우리가 더 강해졌어요. 도훈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다. 민호야, 너의 열정이 우리 모두를 움직였구나. 이제 우리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자.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며 오늘의 사건과 느낀 감정을 정리했다. 그는 자신이 성장했음을 느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민호는 마을을 지키는 싸움이 단순히 외부와의 갈등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친구들과의 내적 성장을 포함한 여정임을 인식했다. 민호와 도훈, 수진은 이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 단계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호는 자신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체감하며 단순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연결과 이해임을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과 회사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다. 민호와 주민들은 공개 청문회 이후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었지만 회사는 여전히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와 재정적 압박을 이용해 주민들의 결속을 약화시키려 했고 일부 주민들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민호의 편에서 떠나기 시작했다. 민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큰 좌절감을 느꼈지만 수진과 아버지의 지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민호는 주민들의 사기를 유지하고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그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 역사와 자연 환경을 기록하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했다. 민호의 진심과 열정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회사 측은 민호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직접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회사 직원들이 마을을 방문해 개발 계획을 설득하거나 법적 서류를 보내며 협상을 요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두려움 때문에 갈등을 피하려 했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그는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마을의 추억과 역사는 사라진다.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호와 도훈 사이의 갈등은 점점 복잡해졌다. 도훈은 여전히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민호에게 단순한 이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호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전략 없이 감정으로만 움직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민호는 아버지의 현실적 조언을 이해하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을을 지키고자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최종적으로 협력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회사 측의 법적 압박으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불안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호는 즉시 주민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미디어와 기자들을 접촉하여 마을의 상황을 전국적으로 알릴 계획을 세웠다. 주민들은 민호의 결단력과 용기에 감동하며 다시 결속을 다졌다. 민호와 수진은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마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SNS와 뉴스 매체에 배포했다. 캠페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전국적으로 마을 보존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민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감과 성장을 깊이 느꼈다. 그는 단순한 청소년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한편 회사 측은 민호와 주민들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강화했다. 개발 허가를 강행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며 일부 주민들을 설득해 마을의 분열을 시도했다. 민호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훈과 상의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도훈은 아들에게 말했다. 민호야, 이번에는 단순히 감정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법적 전략과 논리적 대응을 준비해야 해. 민호는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들여 주민들과 함께 법적 대응팀을 구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갈등의 고조 속에서 민호는 자신의 내적 고민과도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마을을 지키는 싸움이 단순히 외부와의 갈등만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포함한 복잡한 여정임을 깨달았다. 민호는 도훈과 수진,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싸움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깊이 고민하며 자신만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결국 마을과 회사의 갈등은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결판을 보게 되었다. 민호와 주민들은 준비한 자료와 논리,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지받는 캠페인의 힘을 기반으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법정에서 민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며 마을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추억, 문화적 가치, 자연 환경의 중요성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감정과 논리를 동시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법정 밖에서는 전국의 시민들과 언론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다. 민호의 진정성과 주민들의 결속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이에 영향을 받은 일부 회사 관계자들은 아파트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자신이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큰 성취감을 느꼈다. 법정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 민호는 도훈과 수진과 함께 마지막 전략회의를 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번 싸움에서 우리가 배운 건 단순히 승리만이 아니에요. 함께 싸우고 서로 이해하며 성장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했어요. 도훈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민호야, 내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준 건 용기와 연대의 힘이구나. 이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함께 맞서자. 민호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마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가족, 친구들,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의 힘을 믿으며 마지막 결판을 준비했다. 민호에게 이번 싸움은 단순한 마을 보존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책임,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배우는 중요한 여정이 되고 있었다. 법정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민호와 주민들은 최종 변론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민호는 단순히 마을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 마을,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싸움임을 깊이 느꼈다. 그는 수진과 도훈과 함께 법정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명확하게 전달할 방법을 논의하며 마지막 전략을 점검했다. 마침내 변론 당일,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회사 측 변호사들은 개발 계획의 합법성과 경제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민호는 침착하게 일어나 자신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와 감정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마을 보존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민호는 마을의 역사, 자연 환경의 중요성, 주민들의 삶과 추억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법정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민호의 연설은 단순한 청소년의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 어린 호소였다. 수지는 민호의 옆에서 손을 꼭 잡으며 그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고, 도훈은 아들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동시에 현실적인 전략으로 보완했다. 주민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민호의 용기에 감동했고 다시 한번 결속을 다졌다. 법정 밖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SNS와 뉴스에서는 민호와 주민들의 용기와 열정이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을 보존을 지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회사 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일부 경영진은 내부 회의를 통해 아파트 개발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다. 법정 판결이 발표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토지 개발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역사, 그리고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호와 주민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긴장 속에서 기다렸다. 결국 판결은 마을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파트 개발 계획은 무기한 보류되며 주민들의 삶과 마을의 역사, 자연환경이 보호받기로 결정되었다. 법정 안은 순간적인 정적 후 주민들의 환호와 눈물로 가득 찼다. 민호는 마음속 깊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자신과 주민들이 함께 이뤄낸 승리에 감격했다. 이후 마을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주민들은 마을을 정리하고 자연환경과 역사적 자원을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민호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이번 싸움에서 배운 용기, 연대, 책임감을 바탕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도훈은 아들과 함께 마을을 걷다가 말했다. 민호야, 이번 싸움에서 내가 보여준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야. 너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협력,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힘을 보여줬다.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성장했고 책임과 연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다. 수진 역시 민호와 함께 마을을 돌보며 말했다. 민호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마을을 지킬 수 없었어. 너의 열정과 진심이 모두를 움직였어. 민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다. 마을을 지키는 싸움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서로 믿고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며 마을은 점점 더 활기를 되찾았다. 주민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마을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권리와 환경 보호에 관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이번 싸움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회적 책임과 용기의 중요성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호는 마을의 작은 언덕 위에 올라 주변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마을은 평화롭고 안정된 분위기를 되찾았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싸움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삶과 환경,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그는 자신과 주민들이 함께 만든 변화를 자랑스럽게 느끼며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준비할 힘을 얻었다. 마을과 주민들의 승리는 단순한 법적 판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연대와 진심, 책임과 용기의 힘이 모였을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민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성장과 사회적 영향력을 배웠고 앞으로도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결심했다. 그리하여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민호와 주민들의 용기와 연대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다른 지역과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